안녕하세요. 국제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여 세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 가을 학기부터 UC 버클리에서 개발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해커스 학원을 다니면서 영상으로만 보았던 장학생 인터뷰의 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저의 유학 준비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교 2,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졸업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 환경계획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주로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를 연구하면서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환경 문제의 영향도 격차가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환경 문제를 한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느꼈고, 그런 의미에서 학문 발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로 단순히 제가 흥미를 느끼는 수업을 수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서울대학교 내의 지속가능발전연구소에서 학생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교내에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 효율에 관해 연구하면서 이와 관련해 국내 학술지의 논문을 투고하기도 하였고, 저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함께 그린 캠퍼스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내 환경 동아리 활동, 스위스에서의 UN 환경계획 인턴 경험을 비롯해 현재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제가 관심 있는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관에서 꾸준한 활동을 해왔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연구 아젠다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을 길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효율적으로 독학하는 방법도 몰랐던 저는 친구들에게 추천받은 해커스 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뛰어난 강사님들이 제공하는 퀄리티 높은 수업과 자료들입니다. 제가 수강했던 수업들의 강사님들은 대부분 해당 영역의 최신 기출 문제들과 최다 빈출 유형 문제들, 그리고 다년간 축적된 본인들의 문제풀이 노하우가 담긴 차별화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료들은 해커스 어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방도가 없었기에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해커스 어학원에 다니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해커스 어학원은 시험 준비와 관련된 수업 외에도 유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SOP와 CV 작성 방법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기타 유학 관련 자료들을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등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세세한 부분들을 일일이 챙겨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처음에 SOP, CV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한 마음에 미국 석박사 영문 서류 특강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특강은 저에게 유학에 성공한 선배 수강생들의 다양한 SOP와 CV 양식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였고, 향후 저만의 차별화된 SOP와 CV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학정보 전문 포털 고우해커스를 통해 시험 준비와 더불어 유학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어드미션 포스팅 게시판은 제가 희망하는 대학원을 지원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로 챙겨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영어로 말하고 쓰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따라서 스피킹 영역과 라이팅 영역이 저에게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본 토플 시험의 스피킹 영역 점수는 19점, 라이팅 영역 점수는 18점으로 둘 다 20점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스피킹 영역의 경우 저는 서유진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2달 만에 23점을 받아 희망하는 토플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유진 선생님의 매직 템플릿은 대부분의 문제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키 답안들로 구성된 템플릿인데요.
특히 독립형 문제 유형의 매직 템플릿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험장에서 긴장하는 바람에 독립형 문제에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 암기해 놓은 매직 템플릿을 활용하여 답을 못할 뻔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라이팅 영역의 경우 저는 베일리 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2달 만에 18점에서 26점으로 점수가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일리 킴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짜여진 논리 구조 없이 시간에 쫓겨 답안을 작성하곤 했는데요. 베일리 킴 선생님의 템플릿 덕분에 고득점을 받는 토플 라이팅 답안의 구조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베일리 킴 선생님의 라이팅 템플릿은 토플 라이팅 답안을 넘어서 논증적 글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베일리 킴 선생님의 수업이 전반적인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버벌의 형성희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요. 버벌 수업의 경우 형성희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왜 선생님께서 그토록 유명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매 수업 시작 전 간단한 퀴즈를 준비하셔서 전날 배운 단어를 복습하게 하시고 속칭 거만어라고 불리는 단어집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근, 어미를 중심으로 단어를 카테고리화하여 단어를 외우게 하셨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단기간에 3,000단어를 외워야 하는 시험에서 효율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 수업이라 멀리 사는 제가 지각하는 일이 잦았는데 항상 자료를 따로 빼주셔서 명고스러웠지만 감사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라이팅 이정현 선생님의 수업 같은 경우 독특한 말투 때문인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집중력이 흐트러진 기억이 없는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최다 빈출 문제,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시험 문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GRE 라이팅 시험을 보면 꼭 최소 한두 문제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문제가 눈에 보여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재 문제마다 답안에 활용할 수 있는 논리 구조와 예시들을 수록하여 이를 활용해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답안을 직접 만드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전에는 3.0이었던 라이팅 점수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한 문제에 한 문단을 통째로 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4.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백지 상태에서 힘겹게 유학 준비를 한 만큼 유학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크게 3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학 준비는 생각보다 타임라인이 빠듯하기 때문에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을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계획해 놓은 타임라인은 중간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 때문에 어그러지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영어 시험 성적 준비나 SOP 작성의 경우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 시험 준비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끝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준비해야 할 일들도 많아져서 촉박하게 지원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는데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험 성적은 되도록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끝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유학 준비에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인이 가진 모든 경제적, 시간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